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하면 광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본다면 일종의 공포심입니다. 사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이유로 붙일 게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겁을 먹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민주당의 광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만큼 민주당이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한동훈 내정자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공포심 때문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라고 한다면 한동훈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과연 민주당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신문사가 바로 한겨레 신문사인데요.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한겨레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겨레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었죠. 윤중천이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접대를 제공했다라는 것인데 원래 저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바로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건설업자였던 윤중천이가 김학의 전 차관한테 접대를 제공했다라는 거, 이게 이른바 김학의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한겨레가 제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논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그거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문이 있었죠. 실제로 그래서 과거사의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김학의 전 차관은 구속까지 되었었죠. 그렇게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이 되다 보니까 진짜로 검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에 나중에 1심 재판까지 가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심 재판까지 가가지고 남아있었던 뇌물 혐의 또한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한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패라거머가 됐거나 생타탕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저 사람들은 증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뭔가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증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나 온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결국에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김학의 사건 자체가 무죄로 끝났는데 윤석열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오보였다라고 사과 기사까지도 냈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거를 그냥 단순한 오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모종의 뭔가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웬걸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한겨레의 저런 식의 오보 뒤에는 누가 있었다? 김용민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 김어준이가 아니라 박준현 변호사다 보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김용민이가 이번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가지고 검수완박을 주장했었죠. 정말로 김용민이가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짰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원래 김용민이의 평상시 모습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짤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래도 한겨레라고 하는 신문사가 그런 프레임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라는 거, 이게 진짜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그게 별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겨레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어가지고 한동훈 내정자와도 한겨레가 이번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한동훈 내정자가 자기 딸에 대해서 기사를 썼던 기자 3사람을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기자들이 한겨레 출신 기자들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접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도덕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처럼 한동훈 내정자한테도 접대를 받았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동훈 내정자가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았거든요. 질문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한겨레 출신의 저 기자 3명이 뭐를 가지고 기사를 썼길래 한동훈 내정자가 고소까지 선택을 했을까? 보니까 이 기자들이 누구를 건드렸던 거예요? 한동훈의 딸을 건드렸던 겁니다. 제목만 딱 보시더라도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지 금방 아시겠죠? 부모 찬스, 대학 진학용 기부 스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한동훈이나 조국이나 거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겨레에서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도 안 되는 소리 했다가 혼쭐이 났던 것이 한겨레인데 과연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팩트체크를 했을까요? 자, 한겨레가 쓰고 있는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내정자의 딸이 과거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봉사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기업체랑 연락을 해가지고 노트북
노트북 50대 정도를 필요한 곳에다가 기부를 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노트북을 기증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내정자의 배우자 지인이 연결고리 구실을 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딸이 복지관에 가가지고 어머니 친구가 있는 기업에서 노트북을 기부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친구가 있는 기업에서 노트북을 기증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대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딸이 노트북을 마련하고 딸이 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머니 친구 기업에서 노트북을 마련하고 어머니 친구 기업에서 기부까지 했던 것인데 이름만 그냥 누구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딸 이름으로 올렸다 이 뜻인 거겠죠. 그래가지고 한겨레가 신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평까지도 그렸습니다. 이거 조국식 스페스학기 아니야?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고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신나가지고 해당 만평을 공유까지도 했습니다. 정말로 한겨레가 보도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머니 친구 기업에서 다 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언론 인터뷰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 조국이 아까 전에 저 만평을 공유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만평을 삭제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해당 기사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삭제를 한 거겠죠. 한동훈 측에서는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는 마치 배우자 지인의 회사에서 기부했던 것을 딸이 기부한 것처럼 포장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저 고소 결과도 뻔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가 그냥 한겨레 한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사과문을 대문짝만하게 올렸는데 이번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사과문이 대문짝만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미 그리고 한겨레 쪽에서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었는데 원래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원래 해당 기사에는 부제가 달려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지인 기업에서 노트북 50대를 받아 딸 명의로 기부했다. 심지어 엄마 친구가 임원인 기업에서 노트북 50대를 받아가지고 딸 이름으로 기부했다. 이런 식으로 부제를 달았던 겁니다. 그랬다가 한동훈 측의 반박이 나오니까 싹 그냥 부제는 지금 삭제를 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서는 뻔뻔하게 뭐라고 하고 있냐? 사실관계 반박 없다. 한동훈 측이 강경 대응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게 딸이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을 수상했다. 이건데 저 상을 받았던 배경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부활동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이 가짜가 아니냐라고 최강욱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미스테리하죠. 최강욱 씨는 시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짤짤이 논란 그거를 지금 해명하고 그거를 지금 수습하기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언제 시간이 또 있어가지고 저런 식의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감을 잡으시겠죠.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던 프레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내정자를 공격하는 프레임 또한 똑같은 겁니다. 김정순 여사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고 조국 사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한동훈 딸한테도 그런 식의 프레임을 똑같이 씌우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내정자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되기 그 직전까지 한겨레와 민주당은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자유를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아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